정봉주 전 의원 기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기세에서 밀리면 큰일 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우리 싸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거짓말 이따가 엄청 싸울 거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님. 예. 당에서 또 야 감투를 또 하나 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에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예.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게 조금 높은 자리. 아 그렇습니까? 당 치력인데 네. 내용적으로는 당 대표보다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민들이 참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오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질타를 하니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주목한 영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대상 사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보호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 규제로 과잉 금지에 위배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 비밀, 또 그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민생 법안이어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에서 냉철히 하는 식으로 합니까? 그래, 그게 왜 이걸 20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은 마치 무슨 뭐 심판자인 것처럼 오늘 그 국회 보니까 장관을 엄청 혼내던데 지난 20대 국회 때 데이터 센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이런 사태를 빚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야 할 것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저 법이 이제 통과가 안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배율이 훨씬 더 넓어졌죠. 어찌 보면 이제 와갖고는 본인들은 국감에서는 본인들이 갑이니까 야단을 치지만 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야단 이렇게 맞아야죠. 독점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때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 또 KT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거를 결국 국회에서 책임을 방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야단 같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야단 칠 신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으니까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도 국감 많이 해봤지만 이 장관한테 저는 더 큰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장관이 만약에 이 정도의 문제의 그 심각성을 알았다면 왜냐하면 이게 독점적 지위가 있으니까 네.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있었으면 더 국회에서 발언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렇게 뭐랄까 세게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 장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재인 정권 때 이 그분은 장관이 강조를 많이 했던데 영상 보니까. 그 정도 지금 보면은 일단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좀 밀리잖아요. 예, 의원들이 네. 똘똘 뭉치니까. 네, 근데 저렇게 밀리면 안 돼요. 아무리 안 돼요? 똘똘 뭉쳐. 근데 여야 의원들 다 같이 모여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 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장관들이. 그래요. 그러면 네. 법안을 통과시켜 줍니까? 그렇게 아니, 혼나겠지.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뭐냐면 네. 국민적 여론은 높아지면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눈치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장관 탓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 해갖고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확 늘어났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의 모든 베이스 캠프나 이런 중심이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높은데 정부 부처나 그다음 국회나 이걸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총체적으로 같이 반성하는 게 맞고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문화 지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이미 세상을 다 잡아먹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굴뚝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 때 만약에 여야가 저렇게 둘 다 반대하는데 장관이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것만 있지 국민들이 전체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전문가예요, 저분은.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정쟁하면서 싸우는 탓에 여기까지 내다보지 못했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사실은 로비에 좀 무방비 상태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장관이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로비 했다라는 걸 다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장관이 더 세게 나가야죠. 이 장관이 훨씬 더 세게 그다음에 이 설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거는 두 분이 목소리가 같을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또 각이 서네요.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웅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의 경우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군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감사원에는 3일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 다녀온 서욱 장관에게 바로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전직 장관에게. 협조에 수사 의뢰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합니다. 국민이 실종돼서 표류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 국가가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먼저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 정부 장관 그리고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결과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건 유족들이 있잖아요. 유족들이 다 고발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또 고발을 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그 문건을 그 국방부 장관이 삭제하라고 그래서 60건이 삭제가 돼요. 이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가 1시잖아요. 한 2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출근을 해요. 새벽에. 근데 부릅니다. 직원을. 그래가지고 이걸 삭제 지시를 해서 삭제를 해요. 한 3시 경우에. 새벽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거 증거 인멸한 거죠.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기본 이유가 일단은 그 증거를 인멸한 거 그다음에 합참에게 그 허위 문건을 작성하라고 또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당연하다고 자연스럽다. 봅니다. 이 과정을 그 처음부터 쭉 보면요. 대선 때 이제 그 시나리오가 쭉 나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요 문제를 계속 언급을 지적을 하죠. 해요.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24일 날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이요.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 정보부로부터 SI 비밀 그 첩보 자료를 봐요. 그 나중에 문제 제기하니까 이건 뭐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 구두로 승인받는 그 정보 첩보를 어떻게 봅니까? 자, 그러고 나서 20일 있다가 해경에서 월북 아니다라고 하면서 뒤집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감사원에서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감사원에서 13일 날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 검찰에서 오늘 구속영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5개월, 6개월 대선 때까지 보게 되면 한 1년 동안 이 시나리오가 쭉 온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은 이게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요. 전문 용어로 좀 그 우아하게 얘기하면 약속 대련이고 그 이른바 이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가 그 연루된 거로 좀 의심되는 그 용어로 얘기하면 통정 매매입니다. 자, 우리가 던질 테니까 받아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국힘이든 감사원이든 뭐를 모르냐 하면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불필요한 자료가 삭제가 된 건지 중요한 자료가 삭제된 건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몇 건이 삭제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TF가 갔을 때 합참에서 뭐라 그러냐면 삭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첩보 단계에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건지 정말 이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 건지 조작해도요. 디지털 시대는요. 어디든 정보가 다 남아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닉하고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국방부 자료는 어디에든 그대로 다 남아있다. 네. 삭제했으면 삭제했다는 근거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본은 남아있다. 다 남아있는 거죠. 싹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삭제라는 단어를 쓰기 그렇다. 원본 지금 민주당은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네네네. 그 원본이 남아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뭐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원본이 있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 이 정도라면 무슨 새벽에 직원을 불러갖고 합니까? 출근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바보들도 아니고 월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담겨 있는 것들 그거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거는요. 또 싸울 게 있는데. 아니 분명한 건 뭐냐면 싸울 게 있는데 월북인지 월북이 아닌지 그것도 여전히 추정입니다. 아무 근거가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SI 자료이기 때문에 SI 자료는요. 국방부 자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리 못합니다. 한미 군사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우리가 단독으로 취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한미 군사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임의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SI라고 하는 비공개 첩보에 대한 성격, 접근 권한, 이거 처리 권한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은 그러니까 좀 이거를 좀 장난을 치려면 좀 첩보나 정보는 애초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본은 손댈 수 없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승준입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 이것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 이 건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위원장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좀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투탑 두 대표는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분명히 이걸 정쟁의 도구로 만들 건데 그리고 지금 뭐 모욕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지도부는 당연히 이건 엄호가 아니라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보세요. 모욕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모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윤건영 의원이 모욕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게 윤건영 의원이 김문수 지사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욕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니 내가 아직까지 김일성한테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죠? 여기는 뭐냐면 수령님께예요. 아니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 아니 인용이 아니라 인용이든 뭐든 우리가 모욕을 당했으면요. 그 기분 나쁨에 이런 수령님께라는 입에 못 올린다. 입에 단어에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의도 민주당의 의도는 뭐였냐면 잘 걸렸다. 이번에 김문수 지사를 극우 이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그러다가 저는 본인들이 도리어 당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이 판을 스스로 만들었다.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충수를 뒀다. 국힘이 법사, 도사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정미경 의원님께서 민주당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도사, 법사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 보죠. 아니 수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향 경직선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 경직선. 지금 예를 들었고 28%에서 30%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의 그 발언은 뭐냐면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극우에게 호소하는 발언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게 되면 28% 왜 지지하는지 모른다가 그중에서 25% 한 3, 4% 내지 5% 정도만 의식적 지지를 하는데 이게 더 내려가면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나 이 정치 집단에서 뭐를 하냐면
우리 지지층을 공고히 묶어두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하향 경직선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게 되면 민주당에서 일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탄핵 상황이 갈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극우 쪽에 지향하는 발언인데 국힘 쪽에서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35나 40쯤 되면 저걸 끊습니다. 근데 지금 못 끊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까 봐 하는 두려움의 표현이 전략이다. 그렇죠. 전략을 그래서 보시는군요. 전문적으로 이제 하향 경직선을 만든다. 그 어려운 단어를 또 쓰시네요.